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기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국경 없는 토론입니다. 수잔, 오네기 두 분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면스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잘이라는 말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연휴가. 이게 연휴가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껴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이번 연휴가 5일로 좀 긴 편이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좀 월요일에 출근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올해는 사실 연휴 때랑은 또 다른 추석 분위기였어서 네, 맞아요. 뭐 보통 한국에서는 추석이면 이제 큰 명절 중에 하나니까 정말 이동량도 많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일도 많은데 올해는 좀 많이 자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조용하게 명절을 보낸 것 같은데 두 분도 추석 명절 우리나라에서 꽤 몇 번 많이 보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올해는 좀 많이 다른 거 느끼셨어요? 완전 달랐죠. 완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한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우리도 이제 외국인이라도 저희가 뭐 외롭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예전에는 우리도 뭐 외국인끼리 있잖아요. 뭐 모여서 추석하자 이러면서 다 모이고 그런 파티들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조차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락하기도 약간 좀 이게 뭐라 해야 되나요? 좀 혼자서도 보이죠, 눈치도 맞아요. 보이고 또 이게 괜히 잘못될까봐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되고 괜히 위험할까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조용한 것보다 그냥 일상같이 약간 일상처럼 그러니까 평소랑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히려 약간 지난 추석들은 서울은 이제 다들 지방 쪽으로 많이 내려가시니까 네. 뭔가 되게 썰렁하고 막 그렇게 그러진 조용했었는데 이번에 나가면 식당도 다 문 열고 있고 다 그냥 평소랑 별 다를 바 없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 살짝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절에 서울이 확 비는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올해는 그렇지 않았어서 오히려 좀 덜 허전했을 수도 네. 있겠어요. 맞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네팔에서 네, 맞아요. 그 총리실 직원 네. 수십 명이 코로나 확진 맞습니다. 판정 맞았다고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네팔 어때요? 괜찮습니까? 지금 네팔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계속 가족들이랑 이제 연결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그 락다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에는 그 봉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이동을 아예 금지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컨트롤이 됐는데 토요일만 해도 원래 한 2,000명 정도 감염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숫자가 한 84,000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럼 그게 이제 2주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 총리실 얘기를 하자면은 뭐 거기 직원들 경호분들만 한 20명 넘게 네. 그 감염을 됐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서 그리고 개인 위사 선생님 그리고 정시 그리고 그 외교부 고문들도 3명 포함해서 다 이제 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 총리님은 그냥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인도랑도 이제 또 국경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네, 인도도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맞습니다. 있어서 네. 네,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럼 뭐 좀 확산세가 가라앉아야 될 텐데 좀 잠잠해질만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맞습니다. 확산이 네. 되고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좀 걱정이네요.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인턴 안소연입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법망도 피해갈 수 있다. 씁쓸하지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소위 돈 있고 권력 있는 백만장자들의 불공정한 행태에 철퇴가 가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레드불사의 손자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리되자 성남 민심이 들끓었고 결국 정부가 나서 진상조사위를 다시 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는 일이 있었고요. 싱가포르에서는 단돈 51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가사도우미가 재벌집 주인의 갑질로 곤욕을 치렀지만 4년여 만에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공통 관심사죠. 공정, 정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주제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채팅창에서 의견 주실 수 있고 저희 방송 모습도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영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셨겠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네, 세만 씨를 살려주세요. 네. 깜짝이요. 뭐죠 이런 저 거. 결과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 네. 지난 월요일부터 네.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쭉쭉 올라가겠죠. 네, 그럼요. 네. 두 분한테도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아, 네.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알겠습니다. 보통 요즘 잘 안 받잖아요. 아, 저 그쵸. 무조건 받을 이제 거예요. 무조건 받고 네. 정확하게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말씀해 그럼요. 주셔야 네. 네네네. 그쵸. 네. 아유. 세만 씨라고 하면 안 돼요. 네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나우라고 나우까지 무조건. 나우라고 꼭 네. 프로그램 명을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좀 길고 어려워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네. 자, 저희가 이 토론 주제에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 뉴스,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싱가포르. 소식.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혹시 두 분이 뉴스 네. 보셨어요? 네. 네. 전에도 제가 이거는 그 뭐죠? 특히 태국 이슈 좀 커서. 태국 이슈는 좀 네. 커서 그거는 네.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최근에 음. 그 이제 뭐 그 판정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화제가 된 것 같고요. 싱가포르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어요. 뭐 싱가포르 내용은 좀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었어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아마 태국 관련 이 레드불 공동창업주 손자 이야기는 그렇죠. 워낙 많이 언급이 아무래도. 돼서 아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럼 이 두 가지 뉴스에서 두 분이 특히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네. 하고 봤다. 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많겠죠. 일단 뭐 그냥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불 그 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먹지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 맞아요. 그 생각하신 네. 분들, 그러니까 불매해야 불매운동, 되나. 그쵸. 네. 그리고 레드풀 관련해서 솔직히 한국에도 찾아보면은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행사요? 뭐 게임 행사라든지 스폰서를 받는 그런 행사들도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는 이게 좀 우리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저 네팔이랑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 그런 이제 수사팀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정보기관에서. 근데 과연 그 수사팀을 만들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려나 그게 이제 픽포인트인데 네팔도 그렇죠. 똑같아요.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검찰 이제 따로 없어요. 기관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경찰에서 그런 내부적인 그런 팀을 구성해서 네. 법원이랑 같이 해서 그 한 팀을 만들어요. 오. 그래서 그거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럼 그 한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오.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려나. 공정한 그렇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의문이다.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게 약간
저는 사실 약간 자세하게는 몰랐거든요. 그냥 레드불은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해서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게 보니까 두 사건의 공통점이 약간 수사를 좀 대충 해서 뭔가 넘겼다는 그런 게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도우미 사건도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이제 누명을 씌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정말 그 증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체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이분이 정말 혼자 고군분투해야 하는 그런 그렇죠.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재벌집은 또 그 어떠한 벌금이라든지 그 어떠한 조치도 안 받고 그래서 약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가사도우미 그분이 본인이 이제 용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뭔가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법에 그러니까 용서를 하긴 했지만 법에 그래도 뭔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그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그런 일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 약간 수사랑 그 끝맺음이 약간 좀 어수선하고 뭔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가사도우미 갑질 관련한 소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언급은 안 됐지만 네. 영국 BBC에서는 엄청나게 좀 보도를 크게 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원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굉장히 많고요. 많대요. 네. 실제로 5가구 중에 1가구 정도는 가사도우미로 맞아요. 고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주목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고용주의 어떤 가사도우미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같은 그런 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당연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갑질을 하고 아니면 뭔가 돈으로 자신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건 정말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된다는 건 이번 결과가 이례적이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네. 엄청 슬프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자, 네팔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검찰이라는 그런 중앙 조직이 네네네.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카자흐스탄은 어때요? 카자흐스탄은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불리는 기관은 따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검찰과 비슷한 그 소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사관이라고. 네, 수사관이라고도 뭐 불리기도 하고 근데 네. 그게 이제 사건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약간 그 범죄 유형마다 다 다르게 그러니까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막 이슈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갑질로 인해서 뭔가 살인 사건이나 뭔가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는데 네. 약간 대부분 약간 뇌물이라든지 뇌물 약간 뭐 어떤 큰 액수를 뭐 횡령을 했다라든지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그 기관이 아예 따로 있어요. 그런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 아예 따로 있고 네. 근데 그런 기관들은 이제 대부분 다 대법원을 통해서 다 일하고 거기서 이제 뭐 특정한 그런 기관을 이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법원은 있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그렇죠. 있죠. 대법원은 네팔도 있죠. 있고. 네, 지방 네. 뭐 지방 법원도 있고 이렇게 주 이렇게마다 이제 뭐 그쵸. 달라져 있는 거는 있는데 법원은 있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 이렇게 법원이잖아요.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러면 검찰이 없는 거죠. 검찰은 없고 경찰은 있는 거예요. 경찰은 그쵸, 있죠. 경찰. 네. 경찰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경찰에 아까도 저는 얘기 드렸지만 경찰은 일단은 그 사건 현장 사건부터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수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면은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팀을 구성이 돼요. 아, 그럼 뭐 이제 사법 경찰이라든지 네. 뭐 그런 수사팀, 그런 뭐 특정 업무를 이제 맡은 그런 경찰들 있잖아요. 특수 경찰이라고 되나요? 네. 그런 분들이 플러스해서 법원에서도 사람들 와서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약간 검찰 역할을 한 거죠. 아, 네. 그러면요, 그 네팔과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네. 경찰이나 그런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어때요? 네, 완전 떨어지죠. 아, 그래요? 네, 네.
이번에 그 하나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제일 중요한 지금 그 요소로 보이잖아요. 뭐 네. 법원은 이제 조금 이제 뒤에 와서 그 사건 정리하고 나서야 그 판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여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5년 만에 한 1,500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들이 잘못되는 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사고 신고가 왔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조사가 들어가는 게 1,500개밖에 안 돼요. 아, 다른 그러니까 것은 실제적으로 범죄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게 15,000건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조사만 들어가는 게 1,500건이에요. 실제로 조사하는 건 1,500건밖에 안 네네네. 된다는 거고. 근데 그거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는 죄를 지른 거다 네. 하면서 그 경찰의 자기 그 뭐죠 포스트만 박탈되고 해고되고 다른 그런 법적인 조차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뭐지 자기가 맡았던 업무만 그냥 냅두고 해고당하고 그냥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심각한 거죠.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신뢰성이 없어진 거죠. 경찰에 대한. 그럴 경찰에 수밖에 관한. 없겠네요. 네. 네. 그런 사건이 되게 총총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또 2020년에도 네. 국회 그 의장이 그 성희롱으로 네. 한번 고소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지방 법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무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언론 쪽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술을 먹여서 거기 이제 성희롱을 이제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히 있었어요. 뭐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도 저기 부러지는 게 있고 그리고 먹었던 그 술잔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런 조사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냅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던 어렵다라고 거죠. 이제 네. 네팔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그 약간 지금 들으면서 네팔은 그래도 카자흐스탄보다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경찰이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경찰이 막 그렇게까지 엄청 뭐 열심히 뭐 자료 증거 그런 거 수집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건을 접수하고 그 현장에 가고 현장을 뭔가 좀 수색을 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그런 큰 경찰서가 아닌 일반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도 이제 되게 늦게 퇴근하시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굉장히 뭐 그러니까 엄마 친동생이랑 매장을 운영하는데 네. 가끔 되게 진상 손님이거나 되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옆에 건물에 이제 경찰서가 있는데 네. 가서 막 전화하거나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막 이러면서 대충 넘기고 아예 그냥 막 뭐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뭐 큰 그런 사고는 없겠죠 하면서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찰의 역할은 도대체 뭐지? 얘네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뭔가 못 믿겠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과연 그 실력으로 이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점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약간 카자흐스탄은 뭔가 그렇게 범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게 정말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것조차도 약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수치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이 그 태극 사건이랑 조금 이제 비슷한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게 네. 네. 이제 뭐 경찰관이라든지 법원에 또 나의 사람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있어요. 태국도 보니까 네. 그 총리랑 뭐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혔지만 네. 근데 네팔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말로 잘하는 그런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죠. 네. 이번에도 경찰 서장인가요? 네. 네네네. 그분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데 파견을 보내준 거예요. 네. 일부러 일부러. 그랬나요?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약간 좀 억울한 세상이 아닌가 막 그런 그렇죠. 이제 뭐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
유전무죄라고. 유전무죄. 그렇죠. 그렇죠. 유전무죄. 유전무죄라 다들 들어보셨죠? 네, 많이 많이 들었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네팔에서도 비슷한 엄청 얘기를 많죠. 다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카자흐스탄도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엄청 많죠. 그리고 약간 뭔가 되게 사소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뭐 물론 큰 피해는 없지만 아니면 뭐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그럴 네. 때 이제 뭐 수사하러 오면 너 이름이 뭐냐 나 거기 뭐 사람이 있다 너 누구냐 막 이러면서 약간 겁을 주면서 오히려 이거는 진짜 똑같네요. 네 누군데 이러고 어디 갔지? 네. 나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그쵸, 예, 맞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이런 누군지 식으로. 아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경력이 좀 덜하고 젊은 네. 친구들은 약간 겁에 근데 이제- 질려서 그냥 맞아. 네 사장님 뭐 지나가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좀 아, 이거는 진짜 웃픈 현실이죠. 똑같네요. 그게요. 심지어 우리는 그것도 얘기해요. 저 법원에 밖에 가면은 네. 그 뭐죠 이제 그 조각상이 있잖아요. 네. 정의의 그 여신이 정의의 정의의 상징. 상징하는 네. 네, 그분이 원래는 16세기 전에는 눈이 뜨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일부러 가리게 해서 네. 이제는 법원도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비유할 정도로 그렇죠. 원래 네. 그 뜻이 네. 아닌데. 네, 원래 그 뜻은 아닌데 전에는 눈 뜨고 있었는데 괜히 그분도 눈을 가리게 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적인 그런 글들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래서 약간 뭐 풍사하면서 그런 뭐 카툰이라든지 만화란 것도 이런 것도 그려져 있는 게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이나 시민들이 이런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렇죠. 네. 그런 상징조차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풍자하고 비화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이제 나라별로 네. 순위를 매긴 게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27%, 그러니까 42개 나라 가운데 39위라고 해요. 27%. OECD의 그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54%래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에 대해서 크게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법이 나를 보호해 줄까? 이거에 네. 대한 부분도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경우가 10명 중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와. 네. 그래도 두 정말. 명도 큰 숫자인 것 같아요. 네팔도 그런가요? 조사하면은 한 0. 반 사람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두 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두 분이 네. 지금 이제 한국에 살고 네, 예. 계시니까 네네네네.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는 왜 국민들이 사법 체계에 대한 이렇게 신뢰를 크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걸로 뭐 유전무죄 이란 게 아직도 있던 거를 조금 사람들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제는 아닌 거 아닌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조차 이제 넘기지를 못한 것 같은 이유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법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도 뭐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로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돼요라는 것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쵸. 한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 네. 많이 듣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람들의 이렇게 뭐 시선을 조금 서늘하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8년도에 지강원님 사건이라고 표현 맞죠? 네네. 그래서 그분 사건을 이제 저도 영화도 나왔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원래 법이 이제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한 명이라도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법인데 네. 사실 한국의 법은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죠? 약간 사람을 좀 차별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약한 자와 이제 강한 자를 그렇게. 네 그리고 정말 진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보호하지 않고 약간 뭔지 아시죠? 약간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약간 신뢰도라기보다는 뭔가 반항심 그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하게 네, 그러니까요.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 허점을 어떤 본인의 권력이나 재력을 통해서 네.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현상들을 되게 많죠. 국민들이 보는 경우가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없습니다. 슬프네요. 얘기를 너무 하면 슬프죠. 할수록 굉장히 씁쓸하고 슬프지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법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왜 법이라는 거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솔직히 간단해야 되고 그 어느 어떤 사람들도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근데 만들어야 이 말 되는 너무 건데 공감되네요. 그거를 이제 저도 뭐 한국에 와서도 그런 뭐 부동산 법이라든지 다 이런 거를 배우면서 왜 일부러 이거를 이해를 못 가게끔 만들어요? 같은 말을 돌려서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저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네.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법을 맞아요. 믿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국민들이 누가 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뭔가 내가 일을 한다라고 목표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어떤 일에 처하지 않는 이상 네. 대한민국 법령을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들여다보고 공부할 일도 없고 네.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법을 본다고 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되게 굉장히 수월하게 없어요. 막 이렇게 해결이 될 그러니까요. 텐데 그 기준도 없고 그래서 뭐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막 이런 그렇죠. 말까지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고. 그 해석하기 나름이면 왜 법이겠어요? 왜 그러게 법이죠? 말입니다. 법이라는 건 정말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요. 해석하기 나름이야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 또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슬프지만 그래도 네. 희망적인 부분을 그럼요. 저희가 찾자면 요즘은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네. 네. 이건 정말 고무적인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가 앞서 언급한 이 뭐 태국 사건이든 싱가포르 사건이든 결국은 국민 여론 때문에 네. 뭐 정부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눈치를 보고 네. 다시 이제 수사를 재개하거나 맞아요. 판결을 다시 내리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시사하는 부분도 반드시 네.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시사하는 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솔직히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강자한테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사람들이 진짜 이게 진실이다. 이거는 정말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사와야 된다라는 것을 네. 자꾸 이제 물두하고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저 아까도 얘기했던 걸로 그 뭐죠 우리 국회의장도 솔직히 자기는 주장을 그렇게 했는데 언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힘으로 안 그래도 그 자리에서 네. 끌어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되고 그냥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개인보다 커 보이긴 하지만 개개인이 뭉치면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뭐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네. 솔직히 뭐 대다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부도 없고 솔직히 국민이 존재하기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지 국가가 있으니까 국민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런 대다수의 그런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있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도 끊임없이 나올 맞습니다. 거고요. 이거는 뭐 시대를 불문 뭐 네. 세만시를 들어보신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시대를 불문 나라를 불문하고 다 그쵸. 있는 일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점은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하나. 시민들과 국민들이 시민들과 깨어 국민들 있고 깨어 있어요. 네. 늘 지켜보고 네.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네. 항상 공부하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네. 네.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감시자의 역할을 맞습니다. 해준다라는 네. 걸 인식하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뒤에 준비한 내용이 더 많은데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 국경 없는 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